12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는 계엄 과정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아울러 황교안 전 총리 체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구호까지 내걸었는데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계엄 당시에 이런 말을 했죠. 이후에 윤석열 구속에 반발한 폭도들에 의해서 서부지법이 걸레가 됐을 때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의거다라고 이야기했던 황교안. 네, 내란 선동 혐의로 충분합니다. 헌법 질서를 해친 행위인데요. 그 행위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동일시했단 말입니다. 이런 정당은 결국 헌법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부정했습니다. 네, 헌법 질서를.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방어적 집단 행동이 아니죠. 오히려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국회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 이 건 때문에 추경호 씨가 오늘 국회에 보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는 거 아니에요? 오는 28일쯤에 아마 표결을 할 것 같은데 구속이 확실시 돼 보입니다. 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묵인했다는 의혹, 이것은 내란의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일 수 있습니까? 당시 추경호 씨의 직함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국회에 출석해서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 뿐이었죠. 자, 몇 명은 겹칩니다만은 윤석열 체포가 이루어질 때 윤석열 관저 앞에서 체포를 저지하려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내란 공범이죠. 국가의 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국회라면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책무를 외면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 드러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혼란 기억하시죠?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던 전대미문의 사건, 이 비민주적 절차 역시 정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새벽에 이루어진 후보 교체 논의, 정말 코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일부 세력의 경선 개입 의혹, 그렇죠. 김기현 씨가 사실 당대표감은 아니었는데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기현의 부인이 김건희에게 무엇을 갖다 줬습니까? 명품 가방을 가져다 줬잖아요. 금품 수수 논란까지. 이 모든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비춰볼 때 매우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정당의 목적과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 정신은 단지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정당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 정신이 무너진다면 그 어떤 정당도 헌법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당의 당대표도 했고 대선 후보도 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거의 입만 열면 얘기하고 다녀요. 물론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도덕적 경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헌이냐 아니냐보다도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민주적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 신뢰의 끝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당이 사실상 정치 권력이어야 하는데 검찰 권력의 영향 아래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당을 장악하고 정책 결정과 인사 구조가 검찰 논리로 재편되면서 정당 고유의 정치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사회를 판단하고 정적을 처벌하려 드는 모습이 된 것이죠. 이건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 구조를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보수 정당이 검찰 정당으로 변질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공포 정치로 귀결됩니다. 의혹을 수사로, 토론을 기소로, 정책 비판을 법률 위반으로 바꾸는 순간 정치는 죽고 권력만 남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한국 보수가 좀비가 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건강한 보수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보수 정당 망하라, 민주당만 남으면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보수 정당은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보수적 가치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대변할 정치 세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만약 민주당만 있다고 칩시다. 개중 그나마 나은 정당이 민주당인데 무서운 독선과 독재로 흐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검찰 권력과의 유착을 끊고 비선과 금권 정치를 일소하고 정당 운영을 국민의 손에 돌려줄 수 있을 그런 자세와 진정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내부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젊은 세대와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노선을 세울 수 있는 정당, 내란 외환 정당의 오명을 털어내고 헌법적인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당. 한국 보수의 갱생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스스로 세워갈 길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 혁신과 반성 따위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 어게인 외치고 있잖아요. 네? 자, 이들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시켜야 합니다. 과거의 권력과 공포의 유산에 머물고 있는 그들, 언제든 다시 내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과 시민의 상식 위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 문 닫고 해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할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국민의힘 해산입니다. 위원정당 심판에 따른 해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대로 해산되면은 보수정당이 몰락하게 되겠죠. 복원, 부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 건강한 또한 민주적인 헌법적인 보수 정당을 다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치를 들고 나갔지만 결국 1인 정당으로 함몰되고만 그 당이 개혁신당인가요? 이름을 벌써 까먹었습니다. 한국 보수가 살아날 길 스스로 못한다면 외부에서 조력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보수 정당의 탄생, 재활을 위해서 뜻을 모을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산하고 새 보수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건강하게 경쟁하고 공존하는 길을 만들어 가자. 네, 이 뜻에 모두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